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 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제 기분으로는 한 달 정도는 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전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요. 모든 일에는 리듬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년 만에 보내드리는 8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미주 방송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45%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42, 나스닥이 0.79%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지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요. 데이터독이 마이너스 17.18%, 리오토 8.62% 하락했고요. 스노플레이크가 마이너스 6.20, 팔란티어 마이너스 5.28, 니오 마이너스 5.06, 지스케일러 마이너스 4.5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3.37,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3.16, AMD 마이너스 3.06, 추이가 2.80% 빠졌습니다. 반면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을 도모한 종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루시드가 12.1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크리스퍼가 플러스 9.74%, 스테미 플러스 8.27, 에디타스 플러스 5.58, 오픈도어 플러스 3.20, 인바이테 플러스 2.56, 인텔리아 플러스 2.54, 코인베이스 플러스 2.42, 리비안 플러스 2.14, 조비 에비에이션 1.97% 올라가면서 이러한 증시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6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60, 메타 마이너스 1.2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3, 테슬라 마이너스 0.70, 넷플릭스 마이너스 0.56, 구글 마이너스 0.08, 애플 혼자서 외롭게 플러스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 일단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첫 번째 악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요, 우리가 finbiz.com에 들어가서 S&P 500의 주가 차트를 보면 쉽게 인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벅시에 스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어제 빨간색을 기록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이 금융계 쪽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악재는요, 무디즈라는 신용평가기관의 뱅크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은요, 제가 어제 미존 멤버분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떴다 오미주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요, 미국의 여러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개수는 무려 10개나 됩니다. 따라서 10개나 되는 많은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렸다.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일종의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개나 되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 역시도 강등 검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커다란 규모를 가진 은행들 역시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 놓은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금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규제 자본의 약세, 상업용 부동산 노출 등이 심한 은행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디스는 또한 메모에서 2024년 초에 미국의 완만한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리세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은행 자산의 가치가 따라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또한 건설 및 사무실 대출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노출된 중소은행들은 경기 침체와 재택근무 추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수요 약화로 인해서 더 많은 리스크에 직면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 뭐 리츠 같은 주식이죠, 아니면 건설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 쪽의 뉴스는요, 이걸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뉴스가 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이탈리아 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탈리아 정부가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들이 이제 순이익이 많이 급등해서 40%나 횡재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벌렸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금융계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조르자 멜로니라는 이탈리아의 총리죠.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은행들의 40%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유럽 금융계가 충격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BBC를 비롯한 외신은 지난 7일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내각 회의 후 성급하게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주요 대출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또한 높은 금리 덕에 앞으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5대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은요, 105억 유로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4%가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근데 좀 지나치게 40%나 매기면서 좀 전반적으로 유럽들의 은행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 쪽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 발생됐고,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발생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흔들리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증시를 흔들었던 세 번째 악재는요,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중국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지 니오, 그리고 어제 리오토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큰 폭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코노믹 데이터, 즉 경제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중국의 임포트, 수입 현황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7월 달에 무려 12.4%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5%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고요. 다음은 엑스포트, 수출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수출하는 수출 대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7월 달에 무려 14.5%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은 12.5%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을 훨씬 더 초과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한 가지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탈중국화를 외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영향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자, 어쨌든 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미국 증시까지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냈다. 세 가지의 악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로운 AI, 인공지능 칩을 소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덕분에 Cost of Learning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낙하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가 출시를 했다. 새로운 칩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새로운 반도체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에 따라서는 90%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 내용도 들리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엔비디아의 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왜냐면 정말 많은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그들 자신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GPU를 찾고 있다. 따라서 GPU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인공지능 칩 이름은요, GH2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인공지능 칩 GH200는요, 똑같은 GPU를 장착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100가 있죠. 가장 인기가 많고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G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H100에 들어가는 GPU랑 같은 GPU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GH200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GH200 같은 경우는 똑같은 GPU를 가지고 있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용량이요 141GB나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센트럴 프로세서 역시도 72코어 ARM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부스트 됐다.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GH200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용량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 칩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세컨 쿼터, 따라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판매가 개시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한 인공지능 칩 GH200는요, 인퍼런스를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H200는요, 점점 더 많은 메모리의 캐퍼시티, 수용량을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도요, 커다란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자랑했던 H100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 용량이 80GB였습니다. 자, 그런데 GH200는요, 그거보다 2배가 더 높죠. 141GB, 굉장히 커다란 용량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두 개의 GH200를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싱글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메모리 용량이 무려 282GB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메모리를 가지게 되면요,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 그러니까 GPU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용량만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구동하는데 코스트,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발표된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오래간만에 오미주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는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하나의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중국 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컨슈머 디맨드, 중국 쪽에서 지금 수요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중국에서 만들어냈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요, 지난 12월부터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인하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가격을 많이 내리면서 수요를 창출했었는데 이러한 효과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7월에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판매대 수가 31%나 6월 달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는 분기 초에는 보통 수출에 집중을 하고요. 분기 말에는 내수에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31% 6월 달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과연 수출을 합친 것인가, 합치지 않은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다른 기사에 따르면요. 중국 쪽에서 만들어서 판매된 수가 64,285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수출과 내수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대비는 성장률이 무려 128%나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주 동안 상하이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달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31%나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좋지 않은 뉴스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테슬라와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BYD, 비아드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이 지금 60%를 작년 대비 기록을 했고요. 전달에 비해서도 판매 대수가 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경쟁 기업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테슬라만 외롭게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머피라는 애널리스트는요.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300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단기적으로도 테슬라는 사실 소소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세미 트럭이 출시가 됐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부가적인 수입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제 생산 개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인 모델 3가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이랜드 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테슬라의 실적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가형 자동차 모델이 언제쯤 출시되는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관련된 중국 쪽에 좋지 않은 소식은요.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입니다. 하루 늦은 감은 있지만 팔란티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하루 늦게 팔란티어의 어닝 결과를 살펴볼까 합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이미 주가에 어닝 결과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팔란티어의 주가는 5.28% 떨어졌고요. 시장 마감 이후에도 0.23%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갭 EPS를 보시면 0.05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갭이 아니라 논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치긴 하지만 5센트라는 건강한 EPS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적자가 아닌 흑자 기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533.32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2.8%,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추세를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랑은 일치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민간 부분, 두 번째는 정부 부분인데요.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죠. 자, 상업적 부분, 민간 부분의 레비뉴는 10%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232 밀리언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부분의 매출은 15% 작년 대비 성장하면서 302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 인터내셔널 가버먼, 따라서 미국 쪽의 정부를 제외하고요. 글로벌 정부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31% 성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당연히 이제 자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도 이렇게 매출이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정부 쪽에서도요, 이제 팔란티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커스터머 카운트, 따라서 고객사의 숫자가 작년 대비 무려 38%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8% 오히려 고객사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계속해서 고객사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의 정부 쪽에서도 비즈니스가 유입되면서 점점 더 좋은 성장 추세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수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팔란티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팔란티어가 이번에 보고를 했다. 3분기 연속 갭 프로피터빌리티, 따라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요 3분기 연속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여기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사에서는요 논갭이었잖아요. 따라서 갭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적인 수치인 갭 어닝을 보더라도 EPS가 0.01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아웃룩 전망치를 보시면요, 가이던스 역시도 갭 넷 인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S&P 500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4분기에 어닝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해 봤을 때, 덤이라는 것은 이제 합을 얘기합니다. 이 합이 긍정적인 플러스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가장 최근의 분기가 플러스 어닝을 보여야 된다.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지금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S&P 500에 합류될,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팔란티어의 순이익을 좀 보시면요, 파이낸셜에 들어가셔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클릭하시고 피어리드를 쿼터리로, 그러니까 그 매년 애뉴얼이 아니라 쿼터리를 베이스로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현재 순이익이 어느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팔란티어의 순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최근 3분기의 실적을 보시면요, 30.9, 16.8 그리고 28.1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까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요,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4분기에 이 순이익을 합쳤을 때 총합 역시도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고, 가장 최근 분기가 플러스가 된다면 결국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의 AI 챗을요 다른 브라우저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갖고 있는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엣지라고 부르는데 이 엣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검색 엔진 빙에 있는 AI 인공지능 챗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월요일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들이 자랑하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빙 검색 엔진을요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도 작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웹 버전 그리고 모바일에 동시적으로 출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여기 챗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커서만 올려놓어도 챗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제가 챗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크롬을 보시면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들어갔지만 챗 기능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확대하겠다,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드디어 빙 챗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드디어 빙이 작동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권유를 하고 있다.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라 라고 권장사항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AI로 구동되는 빙이 등장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발표가 됐죠. 자, 이 기능은 뭐냐면요, 빙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진, 어떠한 이미지를 원하는지 이제 텍스트로 적어주면요.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달 2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멀티 모델 비주얼 서치 피처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빙을 가지고 채팅을 할 때요. 이미지를 삽입해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소개됐던 빙 이즈 크리에이터랑 반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빙 챗을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빙 챗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이게 공유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빙 챗을 만들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에 국한되는 이러한 빙 챗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기능을 선보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빅의 챗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빙 AI 챗 기능을 드디어 다른 브라우저에 옮기겠다. 따라서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아마존 관련된 호재입니다. 아마존이요. 작년에 이어서 또 하나의 메이저 쇼핑 이벤트를 10월 달에 개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메이저 쇼핑 이벤트니까 정말 대규모의 또 하나의 쇼핑 이벤트를 10월 달에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프라임 빅딜 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커머스 쪽의 대기업인 아마존은요. 작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딱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임 데이죠. 자, 그런데 작년부터 두 번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작년에도 7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할인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도 두 번의 프라임 행사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시장을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19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번째 프라임 행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타이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거는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 것이다. 10월 달에 한 번 더 프라임 행사가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아마존은 7월 달에 있었던 프라임데이 이벤트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려 12.7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자, 거기에서 판매된 아이템의 숫자는 무려 3억 7,500만 개가 판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해서 6.1% 정도 성장한 수치를 보였고요. 따라서 7월 달 프라임 이벤트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아마존이요. 10월 달에 다시 한번 대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면서 역시 다음 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리오토의 어닝 실적입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증시에서 어닝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문제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8.6%나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의외의 결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분기에 non-GAAP EPS 대신 EPADS를 쓰죠.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S 대신 ADS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36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17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자, 레비뉴를 보시면요. 3.9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매출의 성장률이 무려 228%를 찍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지난 분기에 판매된 자동차의 총 숫자는 86,533대를 기록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201.6% 성장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요.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오토가 가지고 있는 리테일 상점의 숫자는요. 331개의 스토어를 이미 구축해놨습니다. 총 127개의 도시에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무려 323개를 구축해 놓았다. 따라서 인프라도 굉장히 견실하게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2023년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딜리버리의 숫자, 즉 판매 대수는 10만 대에서 10만 3천 대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드디어 한 분기에 10만 대 이상 판매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277%에서 많으면 288.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인데요. 미아로 보시면 4.36 빌리언에서 4.59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시장의 전망치는 3.8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요.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은 236%에서 256.4%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닝 실적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100%, 150%도 아니고 20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음 분기에도 이러한 20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6%나 떨어진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중국의 수출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가위 기업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어닝 결과입니다. 크리스퍼는 월요일날 오후에 어닝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증시에서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2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98,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12달러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70밀리언을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벌텍스라는 대규모의 빅파마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요. 리서치 마일스톤을 이뤄낼 때마다 리서치 마일스톤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조금씩 상업화에 가까워진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걸 이뤄낼 때마다 조금씩 계약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70밀리언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조금씩 그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9.74% 크리스퍼의 주가가 올라갔고요. 장 이후에도 1.79% 초과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업스타트의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업스타트의 주가는 무려 18.96%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제가 인베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35.8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0%에 머물러 있고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3밀리언. 작년 같은 경우는 32.1밀리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적자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컨트리뷰션 프로핏 마진입니다. 컨트리뷰션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요. 매출에서 변동 비용을 제외하고 고정 비용만 감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7%를 기록했는데 작년 이맘때는 47%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이 됐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순이익을 보시면 28.2밀리언, 작년에는 29.9밀리언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저스티드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요. 작년에는 5.5밀리언, 이번에는 11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업스타트가 이제 바닥을 찍고 많은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닝 결과를 지켜보니까 작년 대비 별다른 향상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굉장히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진행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 많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